최근 미국 외교의 중심에는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맹만이 진짜 동맹이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을 하나씩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는 군사 공조를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하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맹국의 위상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작 미국의 특사 접견조차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선택지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현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번 영상 뉴스데일리베트에서는 미국이 필리핀과의 동맹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와중에 한국에 보내고 있는 경고의 신호를 분석해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 노선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금 이 시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한미 관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은 태평양 어디서든 적용된다. 남중국해를 넘어 동중국해, 대만 해협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즉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면 미국이 싸우고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면 필리핀이 도와야 한다는 거의 나토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된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발언은 필리핀 정상과의 면담 자리에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성락 안보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규섭 본부장까지 줄줄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 무역대표부, 미 상무부 장관과 2대2 회담도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미국 쪽에서는 말이 다릅니다. 한국 특사단이 왜 지금 오냐라는 것이겠죠. 자, 굳이 올 필요가 없다. 타결 이후에 와라.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지금 미국은 여름휴가철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워싱턴 정가는 사실상 멈춥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런 타이밍에 박용만 전 두산회장을 특사단장으로 급파해 무슨 협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올코트 프레싱이랍시고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단호합니다. 패키지 딜은 없다. 한국은 방위비, 통상, 관세 협상을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하자는 전략을 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쌀과 쇠고기 등 비관세 장벽 문제부터 답을 내놔라.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한국 투자 5천억 원 달러 규모에 대해 어떻게 보장할 건지도 말해라. 이게 미국의 본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미 관계가 단순한 외교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외교 수사와 홍보전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어떤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관건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명확히 말해서 친북 노선을 걷는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차이가 아니라 안보와 가치동맹이라는 핵심 축에서 멀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함께 싸울 수 없는 나라, 즉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을 전략적 회색지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단지 외교적 불편함의 수준이 아니라 동맹의 본질이 흔들리는 근본적 신뢰 상실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이양, 예전엔 한국이 가져가겠다며 요구했던 그런 이슈지만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너희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 확대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미통상협상도 마찬가지이지요. 자, 미국은 지금 한국 정권의 태도를 일종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얘네가 우리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얘네가 진짜 동맹인지 아니면 전략적 회색지대 세력인지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시각입니다. 필리핀은 미국 안보 전략에 확실히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은 아예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역을 함께 지키겠다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조차 없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정권과는 고위급 접촉을 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반일, 반미 노선을 확실하게 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에는 어정쩡한 태도, 중국에는 눈치를 보고 국내에서는 반미 반일 프레임을 정치에 써먹는 식의 이중 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물을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한국은 어느 편인가라고 말이죠. 지금 미국은 한미 동맹을 단순한 한반도 방어 동맹이 아니라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 모든 곳에서 미한, 한미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의도이지요. 자, 그러니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동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면 대만 방어에도 나서고 남중국해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그 어떤 확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의 친북 좌파 세력을 의식해 이런 예민한 문제는 쉬쉬하고 있죠. 동맹국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영역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필리핀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필리핀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까지 잡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개입하고 반대로 미국이 공격받으면 필리핀이 즉각 지원한다는 상호방위 공조체제를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동맹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을 압박해보겠다고 특사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사단조차 만나주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지금이 협상할 시기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미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맺어지는 동맹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할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선택받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가요?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로 과연 미국이 한국을 믿고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필리핀은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안보 동맹의 반열에 올랐는데 우리는 특사단조차 외면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쩌다 이토록 초라한 동맹국이 되었는지 한미 동맹의 퇴행이 이토록 뼈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국내 정권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주사파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동맹의 본질을 무너뜨린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입니다. 안보는 일상의 기반이며 외교는 경제의 입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기업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병역 지원은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놓여지며 우리의 대외 신뢰도는 서서히 추락합니다. 지금은 이념적 환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모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시험에서 낙제할지 다시 신뢰를 회복할지는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